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안목을 키우는 드림빙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컴패셔닛 캐피털리스트리 발걸음을 내디는 챕터 3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지도록 하는가? 멘토란 무엇이고 왜 우리를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그 힘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엔 젊은 맥주회사 영업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본 생활소득 정도를 벌고 있는 한 사람, 7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오래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는 가족들과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픈 큰 꿈이 있었지만 그 사이엔 좌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어. 나는 말을 잘 못해.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어. 자라온 환경, 가난한 성장 배경은 나를 결코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스토리의 주인공 덱스트 예거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변명과 이유, 내 마음가짐을 바꾸고 변화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환경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바라보느냐가 그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는 법, 스스로를 믿어라. 우리는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조언을 듣고 자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조언도 있지만 간혹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조언도 우리 삶에 넘쳐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쁜 조언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런 사람이라 판단하고 더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우정 어린 충고가 지속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게 가만두면 안 됩니다. 잠재력을 파괴하고 꿈을 죽이도록 두고 과거의 거짓말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레코드를 꺼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갖춘 긍정적인 재능을 한번 나열해 봅시다. 넌 할 수 있어. 넌 참 선한 사람이야. 하나의 긍정적 자질을 도구 삼아 모든 잠재력을 스스로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리치 디보스는 이른 나이에 동맥이 막힘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리치의 아버지인 사이먼 디보스도 5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신장 질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리치는 동맥이 막히게 된 원인을 유전과 식단, 운동 부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것,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리는 좋든 나쁘든 부모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그 특성은 우리를 그대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나쁜 특성을 이해하되 좋은 특성에 감사하며 꼭 붙들 때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꿈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마음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몸이 있지만 매일같이 정크푸드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결국 동맥이 막히고 질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가 중요한데요. 나는 할 수 없어 에서 나는 할 수 있어로 우리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덱스트 예거는 우리의 마음 식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책을 읽고 긍정적인 오디오를 듣고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매일 무의식 중에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우리에게 좋은 생각의 양식을 주는 것이죠. 의사는 과학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변호사는 새로 발생하는 모든 판례를 알고 있습니다. 성직자는 성경과 신학서를 읽는데요.
그렇다면 컴패셔닛 캐피탈리스트인 우리는요?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를 좋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함께 모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인데요. 건강해지려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억가적 근육을 끊임없이 단련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육체와 내면의 건강을 챙기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걸음을 내딛어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두운 소식이 많은 요즘이지만 자신을 못 말리는 낙관론자라 말하는 니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비록 세상이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창조적 천재성을 믿고 신념과 비전을 계속해서 지닌다면 우리는 전 세계가 직면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역시 우리 안에 창조적 해결책과 사업가로서의 긍정적 기질을 키워내서 멋지게 성장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신조, 멘토란 무엇이고 왜 우리를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가? 우리는 컴패셔닛 캐피털리스트로 성공하려면 우리를 이끌어줄 경험이 풍부한 멘토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우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더 크고 멋지게 성장시켜줄 멘토의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기원전 8세기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후 귀국하기까지 10년에 걸친 모험을 그린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썼는데요. 오디세우스는 집을 떠나며 사랑스러운 아들 텔레마코스의 양육과 교육을 자신이 신뢰하는 친구 멘토에게 맡겼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 멘토는 현명하고 신뢰할 만한 조언자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이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멘토는 전통과 삶의 이야기를 지키고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멘토가 없으면 우리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마음으로부터 지식과 지혜가 탄생하도록 도와주는 산파로 묘사했습니다. 멘토는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앞에서, 옆에서 호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잘 가르친다 라는 말로 멘토가 주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멘토는 무한한 사랑이 있지만 그 속에 옳은 길로 이끌 반박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대부분 부모가 첫 번째 멘토입니다.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멘토입니다.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에서는 훌륭한 멘토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서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군중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죽이라는 율법을 들먹이며 예수 앞에 여인을 내동댕이 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여인의 도덕성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급하게 조언하지 않고 경청을 합니다. 좋은 멘토는 들어주기 위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다릴 줄 아는 멘토입니다. 꽤 시간이 흐른 뒤 군중은 금방이라도 돌로 쳐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며 여인에게 조언을 남깁니다. 훌륭한 멘토는 좋은 조언과 짤막한 지혜의 말로 삶의 방향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했던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으니 라는 말로 그녀에게 사랑의 조언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방향을 잘못 이끄는 멘토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겠습니다. 따르는 자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멘토. 진정 상대를 위한 옳은 멘토링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내용 또한 깊게 살펴보며 내가 따르는 멘토,
또는 누군가의 멘토가 된 나의 입장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일이다. 의사는 의학을 활용하면서 항상 학생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배우지 않는 의사, 성장하지 않는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싶진 않으시죠? 마지막으로 훌륭한 멘토는 항상 성장하는 멘토입니다. 인생과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발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멘토, 항상 누군가에게 배울 점을 찾는 멘토가 나의 멘토가 되고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패셔닛 캐피털리스트로의 성공을 위한 여정, 우리의 태도와 멘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움을 얻고 누군가를 가르쳐 나가는 우리의 비즈니스,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로 성장하는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읽는 안목을 키우는 드림빙 김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